초등학교 저학년 그 정도 수준인데요.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실 적에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. 아주 유명한 얘기죠. 개미와 배짱이. 요것도 뽑으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머니들 생각에 엔트다. 그럼 이거 개미와 배짱이도 있고. 근데 그거 사실 어디서 구할지 참 막연하시죠? 그거 하나 때문에 서점에 또 뛰어가서 사시기도 그렇고요. 그럴 때는 그냥 이런 주소 들어가시면 이렇게 심플하게 한 장에 전부 얘기가 들어와요. 그래서 이걸 아이와 읽고 단어도 공부해보고 하시면 이제 맨 끝에 이런 결론이 나오죠. It is the best prepare for the days of necessity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게 뭔가 이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고학년 아이들은 또 생각해보고 엄마랑 얘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글짓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또 라이딩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글을 읽고 감상을 쓰는 것 그리고 이런 식의 패턴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죠.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개미가 곤충이다 보니까 곤충의 그 인생에 돌아가는 그 모양의 형태가 변형되는 거 그게 메타모르포시스 과정이죠.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학년 애들 정도면 이 정도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가 될 수 있어요.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요 과정에다가 애들이 스스로 그림으로 그리고 여기서 배운 거를 더 간략하게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라이딩 프로젝트예요.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죠. egg, larva, pupa, adult 해서 이 과정이 나와 있고 각 과정마다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어요. 요거 하나만 읽어도 꽤 수준이 높은 과학적인 단어들을 배우게 되죠. 이거를 갖다가 물론 이렇게 앵트에서 확대를 안 하고 어떤 독해책에서 뜬금없이 나와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되면 벌써 애들이 개미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점수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 느끼는 요 내용과 어떤 개미를 보고 거기서 출발한 것과는 애들이 이해하고 암기하는 그게 참 차이가 나요. 그래서 이 다차원적으로 대상을 먼저 알기 위해서 거기 그 방법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 거죠. 그래서 개미를 하나 출발해 갖고 이렇게 처음에 형태와 구조부터 공부를 해서 노래를 하고 또 글을 읽고 유명한 이제 우화를 읽죠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석적으로 더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방법까지 이제 확대를 해봤어요.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퀴즈를 풀어보는 거예요.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인데 스칼라스틱 아실 거예요. 거기서 만든 이제 매직 스쿨버스 책 시리즈에 대한 온라인 프로그램이에요. 여기 들어가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개미라고 인섹트라고 있어요. 개미는 아니고 인섹트로 되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개미와 다른 이런 과정을 밟는 곤충들에 대한 그 퀴즈가 나오면 거기서 골라서 답을 하셔야 돼요. 제가 이거 풀어봤는데 참 공부가 저한테 많이 됐어요. 재밌었어요. 그래서 이제 엔트 하나를 갖고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다른 레벨로 확대해가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. 이번에는 A 단어로 이제 애니몰을 해볼 거예요. 그런데 애니몰은 사실 너무 방대한 테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 될 수는 없고요. F 할 때, farm 할 때 한번 들어가고, P 할 때, pet 할 때 들어가고, Z에서 zoo 할 때 넣어야지만 그래도 좀 몇 군데 얘기를 할 수 있는 테마예요. 그래서 오늘 A 할 때의 애니몰은 아주 그냥 가장 포괄적인 그런 부분만 이제 짚고 갈 거예요. 자, 애니몰.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업에 가보면 이런 수업을 해요. 식물과 동물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. 그런 수업을 하죠. 바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.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비교할 적에 이런 형태를 이제 많이 쓰죠. 여기다 애니멀 쓰고 플랜트 쓰고 이렇게 하는데 지루하잖아요. 지루하니까 요거를 바꿔보세요. 심플하게 이제 동물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이제 동물이 되죠. 동물을 여기다 쓰고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사과를 하나 그리면 더 심플하게 플랜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바꿔줘도 아이들은 또 이게 뭐지? 그러고 굉장히 재밌게 느끼거든요. 그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동물과 식물을 쓰는데 동물 같은 경우는 움직인다.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다. 플랜트는.
라든가 둘이 공통적으로는 다 뭐 생명이 있죠. 뭐 다 태양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서 늘어가시는 거예요. 아이들, 어머니가 이거를 가르쳐줘서 쓰는 것보다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아이들이.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같이 생각을 해갖고 이걸 채워나가시면 그 쓰기를 막 시작한 아이들한테는 아주 좋아요. 처음부터 애들한테 문장을 쓰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먼저 단어를 뽑아놓고 나중에 이거를 종이에다가 아까 보여드린 이제 이런 식의 종이에다가 요거를 먼저 애한테 그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글로 쓰는 거죠. Plants don't move, animals move. They have life. 공통적인 건 이렇게 들어가죠. 그런 식으로 문장을 하면 요거는 그냥 단어의 나열이지만 요거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문장 쓰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동물을 다루는 것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동물 자체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. 처음에 유아들한테는 이런 게 좋죠. 한 동물을 보고 그 특성들을 비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심플한 거죠. 이렇게. 요거를 갖다가 색칠을 하면서 이제 light, heavy, fast, slow 이런 단어들을 배우는데 이거 자체가 훌륭한 포스터예요. 사실 라이트 같은 건 GH 이거 발음도 무음인 게 파닉스 룰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룰에 속하고요. EA가 애 발음되는 거는 이제 장모음 중에서 또 예외적으로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아요. 근데 이거를 붙여놓고 계속 읽어볼 적에 아이들이 이거를 라이트를 할 때 요건 소리가 없다. 그 규칙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동물도 하면서 파닉스를 또 익힐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여기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